어느 날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피곤이 가시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은 민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의사는 그의 심장이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다며 심장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격을 받은 민수는 의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사가 권장한 심장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매일 꾸준한 운동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부터 시작했다. 걸으면서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머릿속을 비워나갔다. 점차 걷는 거리를 늘리고 어느 날은 아침 강변에서 조깅도 하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심장이 튼튼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그는 식습관을 바꾸었다. 매일 아침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을 더 자주 섭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오트밀에 베리류를 넣어서 먹곤 했다. 이러한 식단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날이 지날수록 그의 체중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민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을 도입했다. 업무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심리적인 안정감은 민수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 민수는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음주량을 조절했다. 담배 연기를 멀리하며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습관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를 통해 그의 폐도 함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민수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의사와의 상담을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했다. 이는 그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일상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민수의 이러한 노력들은 변화를 이루어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일상이 변하는 느낌에 점차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새로워진 삶을 만끽할 수 있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장 건강은 필수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침마다 전쟁 같은 출근길, 직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업무와 책임, 그리고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곤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직장인 민수였다. 그는 매일 아침 모닝커피 한 잔과 함께 바쁘게 시작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와 집안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은 점차 그의 마음속에 짐처럼 쌓여갔다.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상사에게 크게 혼난 민수는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가 시작한 것은 깊은 호흡이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놀라웠다. 민수는 몇 분 간격으로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심호흡은 곧바로 그의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짧은 산책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까마귀의 울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걷다 보면 잡생각이 정리되고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민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추가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된다. 민수는 자주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긴장을 풀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그의 몸의 피로를 덜어주고 기분을 전환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기 시작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몇 장이라도 읽으면서 스스로를 보상해 주었다.
이러한 작은 보상은 민수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스트레스를 한층 더 줄여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수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과 직장을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민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핸드폰 없이 잠깐의 산책, 스트레칭, 나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할 시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끝없는 업무와 교통체증 속에서 시간을 쪼개 운동할 방법을 찾는 일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혹은 조금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안나는 거의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있어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기 일쑤였다. 안나는 주말에 운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하려 했지만 주말에도 몰아치는 업무나 갑작스러운 약속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 루틴을 가지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한 동료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사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이라는 주제였다. 동료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의자를 활용한 운동, 벽을 이용한 스쿼트 등을 소개해 주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목 스트레칭으로 하루 동안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나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세로 1분가량 버티면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등이었다. 안나는 그 자리에서 매우 흥미를 느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보리라 마음먹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 후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벽 스쿼트를 시작했다. 30초가량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체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 허리와 목 스트레칭도 빼놓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무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고 그 시간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서 안나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졌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좋은 영향을 받고 함께 실내 운동을 하는 동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나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달려가는 느낌에 더욱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듯 바쁜 직장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꼭 헬스장을 가거나 장비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작은 변화였다. 안나와 동료들은 함께 다양한 실내 운동을 시도하며 더욱 긍정적이고 활기찬 직장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사내 운동 동아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매일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며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안나는 이번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욱 즐겁고 생산적인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안나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음을 깨달았고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건강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건강의 기본은 역시 면역력에 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외부의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스트레스나 피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소의 섭취가 면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이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 마늘을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요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첨가해보자. 그 풍부한 향은 어느 요리에서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생강이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슈가올 같은 활성 성분들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겨울철 감기 및 독감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강은 차로 우려내거나 요리에 사용하면 그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음식에 색다른 매력을 더한다. 세 번째는 시금치로 비타민C, 비타민 A, 마그네슘 등 면역력 증가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에 가장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시금치는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스무디에 넣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거트는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장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하다.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다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단맛과 상큼함 덕분에 아침 식사로, 디저트로 또는 스무디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로 사랑받고 있다. 여섯 번째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줌의 아몬드는 하루 필요 비타민 E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 간편한 간식으로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이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섬유질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 면역력을 증강하는 데 최고다. 특히 살짝 찌거나 볶아낸 브로콜리는 최고다. 그 고소한 맛과 아삭한 식감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이다. 여덟 번째는 토마토로.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이상적이다. 날로 먹어도 볶거나 끓여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토마토는 샐러드뿐 아니라 수프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홉 번째는 고구마이다. 고구마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구워서 간식으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으며 이는 면역력을 높이고 대사를 촉진할 수 있다. 차로 우려내어 수시로 마신다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몸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식탁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맛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 10가지 슈퍼푸드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며 가까운 미래에 더욱 건강한 자신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